안녕하세요. 강남 목동의 반값 전세다.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. 매매가는 10억인데 전세가가 4억 원대랍니다.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우리가 전세가와 매매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통상적으로 전세가가 매매가의 50%를 넘냐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데요. 지금은 저 강남과 목동 사례를 보면 50%가 아니라 한 40%대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. 저러면 전세가가 저렇게 속절없이 내려가면 매매가도 어떻게 된다? 사용가치인 전세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의견입니다. 반대로 매매가가 계속 오르면 전세가는 또 매매가를 따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매매가가 10억인데 저 매매가가 더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올라가겠죠. 반대로 전세가가 내려갈 여지가 있으면 매매가는요 올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.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4억이다 라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저 부동산이 뭐 재건축 호재가 있다, 뭐 곧 뭐 재건축을 해서 뭐 새 아파트로 바뀔 여지가 있다,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제 호재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저렇게 10억이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당장 재건축이 임박되어 있는 부동산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? 저 매매가가 앞으로 제법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많겠습니다. 그동안에 뭐 갭 투자, 갭 투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. 갭 투자 왜 하는 거죠? 왜 하는 겁니까? 매매가가 더 뜰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사놓는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샀죠. 근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, 전세 4억인데 매매가 10억인데 6억 들여가지고 사놓는다 의미가 있습니까?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. 뭐 매매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은데 왜 사놓냐라는 거죠. 사놓을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. 뭐 이래저래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이제 부동산들의 가격이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하죠. 왜 그렇게 전망합니까? 금리가 올라가니까요. 대출 낸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지니까 저렇게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. 지금 미국이 3월달에도 빅스텝하고 남아있는 3월달에 빅스텝하고 그 이후에 6번의 금통위 회의,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 때 뭐 조금씩 올린다 하더라도 뭐 0.25%씩 계속 올리기만 하면 뭐 예상되는 거는 연말에 미국이 6.5%, 뭐 7% 이렇게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. 미국이 그 정도 가면 시중금리요. 한국의 시중금리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냥 8%에서 11%. 그냥 두 자릿수 대출금리가 그냥 되는 거죠. 지금 뭐 5%, 6% 이러는데 지금도 힘들다고 연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출금리 한 10%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연체 폭발하는 거죠. 경매도 폭발하고요. 뭐 물론 2023년 연말에 뭐 시중금리 10% 된다고 2023년 연말에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다 난리가 나는 게 아니죠. 시간차가 있죠. 연체를 하고 뭐 여기저기서 돈 끌어와가지고 메꾸고 하다가 안 돼서 두 손 두 발 든다라는 거죠. 그러면 뭐 간격이 시간 차이가 버티는 기간이 뭐 1년, 2년 되겠죠. 그러면 뭐 2024년, 2025년 뭐 그때쯤부터 이제 터져 나가겠죠, 계속. 사실상 윤석열 정부 기간 내내 그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게다가 지금 현재 한국의 경상수지도 적자, 무역수지 적자는 뭐 12개월째이고 이래저래 많이 안 좋잖아요. 경제가 많이 안 좋다라는 건 사람들이 돈을 더 벌어들여서 임금을 더 올릴 기회가 줄어든다라는 거죠. 게다가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이제 주 52시간을 무력화시키고 주 69시간 제도를 이제 시행하려고 하잖아요. 뭐 그러면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뭐 야근을 해서 야근수당 받아가지고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도 많이 틀어지는 거죠. 뭐 결국에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더 사그라드는 거죠.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려면 뭐 여러 가지 뭐 징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. 뭐가 있습니까? 금리가 낮아야 되죠, 첫 번째.
금리가 낮아야 되고요. 매매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 정도면 살 수 있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고요. 뭐 내가 소득이 많이 들어가지고 집을 사서 뭐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이들이 좀 생겨야 되는 거죠. 미분양 물량도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 뭐 분양 가격이 많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. 뭐 로또라고 이름 붙이는데 실제로 뭐 로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분양받아서 그래 대출 받아가지고 분양받은 거 저거 계속 이제 대출 이자 내면서 원리금 갚으면서 살아가도 되겠다. 이런 마음이 들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. 뭐 버는 거는 쥐뿔도 없는데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. 아이고 나도 뭐 8억짜리 아파트 뭐 9억짜리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뭐 사야겠다. 근데 확인해보면은 뭐 자기 돈 한 2억 가지고 대출을 한 6억 7억 냈어요. 이게 정상적이냐고요. 정상적이지 못하죠. 근데 한동안은 주변에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주변에서 뭐라 그랬냐. 잘했다 그랬어요.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아는 지인이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돈 하나도 없어요. 계약금 5천만 원도 마이너 대출 받아서 채워놓고요. 4억 5천도 그냥 다 메꿔야 되는 돈인 거예요. 사실상 5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을 빌려서 들어가는 걸 보면서 참 너무 무모한 거 아닌가. 과연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. 뭐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.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더라고요.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. 뭐 제가 뭐 뜯어말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마는 거죠. 앞으로 어떻게 생각 듭니까? 지금 강남과 목동에 반값 전세를 하는데 매매가가 전세가에 수렴하는 게 불가능할까요? 아니죠. 가능한 얘기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. 강남이고 목동이고 간에 매매가 10억이 전세가가 4억이다라고 하면 나중에는요. 저 매매가 10억이요. 5억 5천 6억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전세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. 뭐 2억 5천에 보증금에 살고 있는 전셋집이 뭐 봤더니 주변에 봤더니 뭐 시세가 1억 7천이라고 하죠. 8천만 원은 이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. 뭐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7천만 원 다 못 돌려주고 뭐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뭐 역전세, 역월세로 돌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네요. 이렇습니다. 앞으로 많이 두고 봐야 되는 거죠. 목동에서 뭐 6억 5천만 원짜리 전세가 나와 있는데 뭐 못 구하고 있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사실 봐야죠. 뭐 갭투자가 실종했다 이러는데 사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랐던 탓인 것 같습니다. 요새는 전세도 함부로 못 들어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. 조심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안 그러면 전세 사기 당해서 갖고 있는 돈 다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